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요약집은 102페이지, 그 다음에 그림공법은 12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죠? 역시 6문제. 몇 개 맞추자? 한 3개 정도. 아니, 4개까지도 필요 없어요. 3개 정도만 맞추세요. 반타작만 하면 대성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개발법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도시개발법의 1.5배는 최소한이고 약 2배 정도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보다 내용 많은데 시험 문제는 똑같이 6문제네.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힘들어지면 뭐 하더냐? 포기해버려. 뭘 포기하죠? 야,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더냐? 농지법. 농지법 때려쳐. 아이씨, 2문제 안 난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뭐 하죠? 또 포기해야 되잖아. 뭐 포기하죠? 정비법. 2번째 날아가는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애울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죠? 나중에 포기해버려. 그럼 최소한 법률 2개는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저는 정비법이 6문제나 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기는 좀 너무 좀 그래요. 따라서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라도 정리해두면 3문제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 정도로 목표로 해서 최소한만 공부를 하도록 하자. 근데 지금 3, 4월달은 최소한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최대량으로 할 겁니다.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량이야.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더라도 이 정도만 정리하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든지 3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런 마음대서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이거 전번 말했죠? 내가 이룬 꿈은 또 다른 사람의 소중한 꿈이 된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붙어보십시오. 그럼 뭔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이에 소중한 꿈이 됩니다.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도 뭐죠? 우리 아빠 스톤인 줄 알았더니 뭐래? 아니래. 그래도 저 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다고 하는데 저것도 붙으셨네? 우리 아빠도 저거 하네? 그럼 나도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을 줄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뭐죠? 저 사람이 시험 붙었어? 그거 되게 어렵다더니 저 붙었네? 내가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보였는데 붙었대. 뭐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분에도 소중한 하나의 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라. 다른 사람에게 건 소중한 꿈이 된다. 맞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올해 꼭 이루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 갔어? 금방 내가 쓰던 만지던 거 어디 갔어? 이쪽으로 숨어버렸다. 여기 있다. 자, 이제 넘어가셔. 가자. 한 장 더. 요거. 자, 정비법 전체적인 체계들 한번 보도록 하죠. 도시개발법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복잡해요. 그죠? 쫙 해서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 그래서 정비법이 어렵습니다. 도시개발법은 그냥 시골 지역, 논밭 있던 지역들을 까먹고 거기다 도시를 개발하자, 새로운 땅을 만들자. 그거로 끝나지만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미 개발이 됐어요. 건물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건축물들이 많다? 노블랑 건축물들이 밀집돼 있다. 이런 노블량혼이 밀집된 지역을 뭐하자? 다시 까뭉개고 새로 개발하자. 그게 무슨 사업이죠? 정비사업. 요 정비사업을 하는 건 이건 이미 건물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해놓고 그것이 너무 낡아빠졌으니까 도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그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부시고 새로 짓는 사업, 무슨 사업?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건물이 존재하던 걸 부시고 새로 지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들이. 왜? 기존에 이미 권리관계들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부시고 새로 져서 그 사람에게 그 권리에 맞도록 주려다 보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이다. 그럼 제일 먼저 이 법에서 나오는 건 뭘까? 용어정의입니다. 용어가 한 11개 정도 나와요. 용어정에서 약 한 문제 정도는 난다. 그러니까 용어정에서 한 문제가 나니까 일단 용어정에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몇 개 안 돼. 그렇게 외울 것도 많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 난다면 꼭 해야 되죠. 자, 본론 내용의 첫 번째가 뭘까?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계획. 무슨 계획이 있을까? 2가지겠습니다. 첫째, 정비사업은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만 시행될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시행될까? 예, 전국에서 다 시행됩니다. 서울만 있는 거 아니야. 인천도 되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죠? 대구도 있고 전국에서 다 정비사업은 시행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국가정책방안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이렇게 하라는 뭐부터 수립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너무 길어요. 뭐라고 말합니다? 기본 방침.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가면 돼. 뭐 앞에 있는 거 더 길게 다 외울 건 없어. 그냥 쭉 에다 기본 방침? 기본 방침. 이것만 생각하죠. 누가 수립할까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수립할까?
국장이 수립하겠지. 그래서 국토일정원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라라는 국가 정책 방향이나 요 밑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향 등등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는 게 무슨 방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및 기본 방침이 수립됐다. 그럼 그에 맞춰서 각각의 자기 관할구에서 그에 맞춰서 이제 자기 관할구에서 야 여기는 어디죠? 우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어디고 핵심은 이거야.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어디고 그런 지역을 장차 어떤 식으로 정비하면 좋을 건지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걸 줄여서 여기서 뭐라 부른다? 기본계획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할 일이 기본방침이 먼저 전국에서 수립되면 그걸 각각의 지역에서 그걸 보고 자기들 지역에 맞도록 뭘 수립한다?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건 누가 수립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관할구역의 장들이 수립하는 겁니다. 관할구역 장들. 그럼 몇 명 있었죠? 관할구역 장 6명. 누구 있었어?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뭐 수없이 했었죠? 아니다, 빠졌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자, 여기서 조심할 거. 6명이 아니고 여기서는 5명만 수립합니다. 누가 빠질까요? 요 군수 나리는 시골 영감님은 빠진다는 걸 조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도시에 어디가 노후불량 건축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지역을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게 뭐다? 기본계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만 수립한다? 도시에서만 수립하는 겁니다. 어디서는 수립하지 않는다? 시골 지역인 군에서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 기능을 하는 특광, 특시, 특도, 시에서만 수립하지 군에서는 수립하지 않는 게 무슨 계획? 기본계획이라는 거. 이때 조심할 건. 그럼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군에서 아예 정비사업도 안 할까?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니다. 왜 하죠? 자, 군에도 가봐. 읍하고 면으로 나눠지죠. 군은 읍면으로 나눠지죠. 그중에 어디가 번화가 지역이죠? 읍지역. 읍은 면하고는 다르게 번화가 지역입니다. 그럼 거기도 가보면 읍에 가보면 뭐가 있죠? 보통 군청이 그 읍지역에 있어요. 그죠? 군청이. 거기가 뭐 아파트 있어 없어? 있어요. 상가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단독주택들 밀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정비사업은 시행됩니다. 다시 말하면 군 지역에서는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지만 뭐는 수립한다? 아니 뭐는 한다? 정비사업은 시행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아파트가 있으니까 재건축할 것이고 단독주택이 있으니까 거기는 재개발할 것이고 상가들도 있으니까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정비사업은 시행하되 뭐는 하지 않는다?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럼 기본계획이 여기는 어디야?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축을 뗍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누가 수립하죠?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더냐? 기본계획에서는 장차 우리 서울특별시에 어디가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돼 있고 그런 지역을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게 무슨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중에 어디가 가장 심각한지 먼저 순서를 정합니다.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더냐? 요 아파트 단지가 붕괴하려고 했답니다. 그럼 여기부터 1순위 정비사업을 제일 먼저 하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하자. 2순위, 여기 3순위, 여기 4순위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이게 무슨 계에서 드러난다? 기본계에서 그 순위가 드러납니다. 어디가 장차 정비사업을 시행할 거냐. 그 예정구역, 이걸 뭐라 부른다? 정비예정구역.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가 무슨 계에서 드러나요? 기본계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어디가 지금 이번에 새로 정비사업이 시행된다고 그 정비예정구로 시행됐지? 정비예정구로 지었는 걸 기본계획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번에 정비예정구로 시행됐대. 그럼 뭐라 생각하면 돼? 장차 여기는 정비사업이 시행될 구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비예정구역. 그 계략적 범위가 기본계에서 드러나죠. 그리고 우선순위. 어디부터 먼저 할 거냐? 순위가 거기서 정해집니다. 자, 그럼 1순위가 여기래. 그럼 정비사업을 여기부터 하자는 소리잖아. 그럼 정비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정비사업을 시행하죠. 맞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듯이 여기도 어디가 그런 정비사업이 시행될 구역인지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정비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럼 정비구역은 지정하면 때 조심할 게 있죠. 뭐가 먼저 수립된다? 정비계획이라는 게 먼저 수립됩니다. 그 정비구역 지정이 먼저가 아니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죠. 그럼 여기서는 누가 수립하느냐? 서초구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서초구 구청장이 뭘 수립한다? 정비계획이라는 걸 지가 수립합니다. 그럼 정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요
서초구는 이 아파트 단지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야. 즉 여기 있는 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 정비계획입니다. 이걸 누가 위반한다? 서초구청장 자기가 위반합니다. 그럼 이걸 들고 누구한테 올라가야 되냐? 여기는 누가 있죠? 위에? 구청장 위에. 서울특별시장이죠. 그럼 서울특별시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정비계획대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기 좀 뭐로 지정해서요? 정비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 신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뭘 들여다보고? 요거 정비계획을 들여다보고 구청장이 가져온 정비계획을 들여다보고 마음에 들어? 괜찮아? 아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알았어. 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뭘 지정해주마? 정비구역을 지정해주마.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특별시장이 자기가 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은 구청장이 했고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어. 그럼 여기까지 지정됐으니까 이제 뭐죠? 구역 지정했으니까 사업 시행으로 들어가자. 그럼 제일 먼저 항상 나오는 게 뭐죠?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사업 시행자죠. 이것도 사업 시행자. 근데 사업 시행자는 여러 명 있는데 그건 세부적인 걸 좀 이따 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업 시행자가 누구들이냐? 정비사업조합입니다. 여기는 뭐라 부른다? 정비사업조합. 도시개발사업조합이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도시개발조합이 있고 여기는 정비사업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는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구성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합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 바로 들어갔었죠.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하고 얘들이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여기는 2단계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 그래서 여기는 먼저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할 것. 그 자들이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이렇게 2단계로 나눠지죠. 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항상 똑같아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여기서 뭐라고 부른다? 사업 시행 계획서로 합니다. 그럼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 보죠. 도시개발법에서도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뭐라고 했었죠? 실시계획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가 받고 그 시에만 이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에 들어간다. 똑같이 여기도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이걸 들고 여기는 누구한테 가더냐? 도시개발법은 웬만한 건 지정권자한테 인허가 승인 등을 받아요. 여기는 시장, 군수 등이라는 자들에게 가서 받습니다. 여기는 웬만한 건 정비법에서의 실질적 모든 인허가권은 시장, 군수 등이 가지고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자 저자들한테 뭐 받으러 간다?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한 걸 들고 가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내주세요? 인가내 주세요 라고 신청하죠.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 이걸 검토하죠. 여기는 시장, 군수 등이 누구더냐? 서울에서는 누굴까요? 구청장입니다. 아까 논리적으로 봐봐. 제일 먼저 구청장이 뭐 했었죠? 여기를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면서 좋겠습니다라는 무슨 계획을 아까 입안했었습니까? 정비계획 입안했었죠? 이거 들고 누구한테 올라갔죠? 서울특별시한테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정비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했죠? 서울특별시에 구역 지정했죠? 그러면 구역 지정한 요안에서 이제 누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이 뭐다? 사업을 시작한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 사업 시행 계획서. 이걸 작성해서 누구한테 가져간다? 구청장한테 가져갑니다. 그게 시장, 군수 등 했을 때 등 속에는 구청장이 들어있어요. 그럼 구청장한테 가져가는 거죠. 가서 뭐 하죠? 요렇게 저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요렇게 할 수 있도록 뭐 내주세요? 인가 내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요 사업 시행 계획서는 뭐에 맞도록 작성해야 돼? 정비계획에 맞도록 작성해야 되겠죠. 그죠? 아까 정비계획은 누가 수립했어? 여기 서초구청장이. 그죠? 가지고 와서 서울특별시한테 구역지정해서 신청해서 받았잖아. 구역지정했잖아. 그럼 정비계획 따라 하겠다 그랬더니 서울특별시가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모든 사업은 무슨 계획 들어야 돼? 정비계획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는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이미 수립했던 정비계획 그거 보고 그거에 맞도록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소리고 그걸 들고 누구한테 가져간다? 서울 이제 구청장한테 이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구청장이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자기가 만들었던 정비계획 그거 비교해보는 거죠. 자 이상 없다? 괜찮다? 알았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이걸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라고 하죠. 그럼 이제 뭐까지 끝났어?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라고 뭐 받았으니까?
인가까지 받았으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죠?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그랬더니 잠깐 항상 사업을 해도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보다 사업시행에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더라. 이건 모든 법이 다 똑같아요. 자, 네가 사업시행자로 됐어? 해. 그랬더니 잠깐 사업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 그중에 대표적인 거 일단 공사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 부시고 새로 짓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시공자. 따라서 사업 주체를 뭐라 한다? 시행자. 시행자고 시공자고 혼동하면 안 돼요. 시행자는 누구죠? 사업 주체. 여기서는 누구다? 예를 들면 조합. 조합은 시행자입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벽돌 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벽돌 쌓고 새로 짓는 건 누가 한다? 시공자. 따라서 시공자 선정을 해야 되겠죠? 또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걸 말한다? 임시 거주시설 설치. 부시고 새로 짓는 동안 이 사람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임시 거주 설치. 또 이 정비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이 되냐? 공익사업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럼 공익사업은 강제로 뭐 할 수 있다? 사업시행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용이란 말 대신에 취득 또는 사용 이런 말을 써요. 여기 취득이라는 건 제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랬는데 첫째는 협의 취득이 있고요. 제일 먼저는 모든 취득은 협의 취득부터 먼저예요. 근데 협의해서 취득하는 게 되면 좋은데 안 돼요? 그때 뭐 들어간다? 강제 취득. 이렇게 나누죠. 그때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으로 나눠서 그중에 특히 강제 취득을 뭐라 부른다? 이걸 수용이라고 한다 말이죠. 따라서 취득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그중에 특히 강제 취득하는 걸 뭐라 한다? 수용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 이것도 정비사업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여기까지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놓고 이제 뭐죠?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었으니까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저거 자 누구한테 받았어? 구청장한테 뭐 받았습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았죠? 그 구청장한테 받은 걸 그걸 가지고 누가 여기서 이제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라면 조합장이 누구한테 여기 있는 토지수재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우리가 뭐 받았다? 이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에서의 가장 분수령의 첫 번째 고지가 바로 저겁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사업시행 인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등산으로 따지면 여기가 우리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서는 겁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까지 받으면 이제 내리막길이야. 이제 인가 받은 대로 사업 시행하면 돼. 그러니까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고비가 이거 받는 거. 저걸 10년이 지나도 못 받아가지고 허벅적거리고 있는 정비구역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사업 시행계획 인가까지 받았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식이다? 복음의 소식이죠. 전해야 되죠. 그럼 조합장이 버섯발로 다 떠내려와가지고 뭐 한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이번에 우리 뭐 받았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았습니다. 자, 사업 시행계획 인가라는 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라는 인가잖아. 그러니까 요거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죠? 자, 여러분, 요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인가 받았어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들어요? 하고서 뭐 받는다? 여러분들에게 분양 신청을 받는 거예요. 일단 보여줍니다. 요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 하세요? 여러분들 분양 신청하세요. 라고 이 안에 있는 토지등수에게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분양 신청할 것이고, 뭐야, 뭐 이따위로 한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해. 그 사람은 현금 청산받고 떠납니다. 그래서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여기서 현금 청산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웬만하면 뭐죠? 분양신청 해요. 왜? 이게 마음에 들거든. 대부분이 마음에 안 들으면 이렇게 신청도 안 하죠. 따라서 대부분에 보면 거의 분양신청들이 하긴 해요. 근데 분양가가 너무 비쌀 거리 예상된다. 나는 현재 돈이 없는데 그럼 뭐 해야 돼? 은행 대출 받아야 되는데 수입은 별로 없고 이거 은행 이자 갚다 보면 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아이씨 그냥 돈 받고 떠날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분양신청을 하셔. 그럼 이제 분양신청 한 사람과 안 사람이 갈라지면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이 중에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속에 보면 누구는 분양신청했고 누구는 안 했죠? 그 중에 이 사람들은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너는 요거 줄게. 새로 만들어진 거 너는 이거 줄게. 너는 요거 줄게. 종전했던 토지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들어온 자들에게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 구체적인 요 계획이 나오는데 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관리처분 계획을 한단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계획들이 참 많이 나와, 그죠? 기분방침도 있었고, 기본계획도 있었고, 정비계획도 있었고, 사업시행계획서도 있었고, 관리처분계획도 있고, 이놈의 계획만 해도 머리 돌아버리게 막 나와, 그죠? 그럼 저런 계획들의 특성이 뭐더냐? 이것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기분방침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정비사업은 이렇게 시행하라. 기분방침입니다. 두 번째, 기본계획은 뭐죠? 자기 관할구역에, 자기 관할구역에 어디가 문제점들이 있고 거기를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만 같이 수립하는 건 기본계획. 이제 그중에 가장 문제되는 이 아파트인지 여기서 뭐 하자?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뭘 지정해야 돼?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돼. 그럼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입안하는데 그걸 뭐라 부른다? 정비계획을 먼저 입안해서 그걸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면 누가 정해주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시청이 들어와서 분양시청 들어온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관리처분계획이죠?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요거는 아직 못 들어오기 전이야. 분양시청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뭐 하세요? 분양시청 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분양시청 하세요. 따라서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훅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읽어보니까 다 마음에 들어. 뭐 별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할까? 웬만하면 분양시청 한다 그랬잖아. 이제 분양시청 들어왔잖아. 이제 니들은 내 노예가 됐다 얘기입니다. 분양시청 들어왔잖아. 그래서 분양 계약금 냈죠? 들어왔죠?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뭐 하더냐?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데 조심할 건 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거하고 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들어온 거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들이에요. 요렇게 해줄게 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구체적인 게 여기 들어있거든. 요거는 그렇게 해줄게 라는 얘기고 이건 그렇게 할게 라는 좀 더 분양청들에게 구체적인 거야. 저 내용과 이 내용은요 상당수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고 여기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더냐? 정비사업비. 이럴 때는 비쌀까 쌀까? 정비사업비 싸죠. 왜? 사람들한테 비싸다고 하면 안 들어올 거니까 일단 싸다고 하죠. 고지해놓고는 나중에 분양시행하면 정비사업비가 뭔다? 올라버립니다. 종전보다 금액이 올라가요. 여기는 그렇게 되죠. 또 하나 여기 자기 분담금 여러분들에게 분담금 내잖아. 자, 부시고 새로 짓는 비용 누가 내야 돼요? 이거 부시고 새롭게 짓는 거 누가 내야 돼? 여러분들이 내야지 누가 내? 그죠? 이거 뭐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건 니들 거잖아. 니들 거 부시고 새로 짓는 거 니들이 돈 내야죠. 그런데 다만 일부는 뭐 들어가죠? 일반 분야. 원래 있던 것보다도 새로 짓는 게 세대수가 더 많아지니까 그거 뭐 한다? 흔히 일반 분양하죠. 그럼 일반 분양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자기 분담금은 뭐 한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줄어든 거야. 따라서 일단 정비사업비가 얼마냐라는 게 여기서 정한 거고 여기서 정한 게 달라집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갑니다. 조 때는 빠졌던 게 여기서는 뭐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문제가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정비사업비 얼마 들어간답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그냥 1,000억에 들어간다 하죠. 보통 이거 이상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죠. 많은 건 2조 5천억까지 들어가는 거 봤어요. 정비사업비가 2조 5천억이야. 우리나라 무슨 지방도시한테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 데도 있어. 어쨌든 1,000억이란 정비사업비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인가할 때는 이게 뭐 한다? 올라버립니다. 1,000억이 아니야. 1,200억, 1,300억, 1,500억, 2,000억 막 이렇게 올라버립니다. 왜 그럴까? 종전에 여기다 질 때 설치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 그러고선 관리청에서는 추가적으로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니까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간대요. 그래서 정비사업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대.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때는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시설만 가지고 지들이 얼마 들어간다 요지를 해놓고 여기 가서는 필수 시설들이 빠진 게 있었어. 이것도 꼭 있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빼놓고 나서 만들었다. 껍데기만 만들어놓은 정비사업비고 이건 실제로 들어갈 정비사업비거든요. 추가되는 거죠. 요게 추가됩니다. 이게 추가됩니다. 아 그럼 처음부터 넣었어야지. 안 넣고선 사기치는 거죠. 그런 분양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해야 돼? 사업시행계획서에서의 정비사업비잖아.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 들어왔을 때 정비사업비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는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속편하지. 아니 그때는 얼마에 준다고 하더니 왜 지금 이렇게 비싸졌어요? 따질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오른다. 이렇게 정리하죠. 또 분담금도 요 쓸 때 분담금하고 여기 있던 분담금하고 같을까? 대부분이 오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같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까
아까 이건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한 작전인 거고 이건 실제로 들어온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담금도 이쪽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럼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건 서로 맞물려서 같이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대부분이 이쪽에 가서는 더 높아진다. 그러면 이게 높아지면 여기 있는 것도 다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여기를 변경했죠? 이것도 변경돼. 여기를 변경하면 이걸 변경해야 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이거하고 이게 서로 맞물려서 이거 변경해서 이거 변경하고 이쪽 변경해서 저쪽 변경하고 왜? 두 개는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변경이 수없이 이루어집니다. 뭐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 변경됐습니까? 그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변경하고 관리처분계획가 변경됐습니까? 그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서도 변경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은 진행돼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뭐 하자는 얘기야? 종전했던 건축물 철거하고 어떻게 져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거 주고 너한테는 이거 주고 너한테는 이거 줄게. 이게 어디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는 거에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야.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지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어줄게 라는 구체적인 계획. 그게 뭐다? 그게 관리처분계획입니다. 누굴 대상으로? 분양시청 들어온 자들 대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남는 것들은 뭐로 들어간다? 일반 분야. 남는 것도 일반 분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다?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갑니다. 즉 아파트 단지에 여기 입구 있죠? 출입문이 입구에 경축하고 프랜카드가 붙어요. 뭐라 붙는다? 경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프랜카드가 붙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란다? 아, 기존에 있던 건축물 뭐 들어간다? 이제 철거에 들어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 살던 분들 나가줘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나가야 철거할 거냐? 따라서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더 이상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사람들이 나가야 되고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고 새로 짓습니다. 이때 시공은 뭐대로 짓죠? 요거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거 있죠?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거 있죠? 요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걸 시공. 자, 다 끝났다? 그러면 그렇게 계획대로 잘 지었는지 뭐 받는다?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여기는 준공검사라고 하지 않고 준공인가라고 그래. 준공인가 받고 뭔다? 공사하려 고시 하면 뭐가 끝난 거야? 건축은 이상 없이 잘 끝났다. 요까지예요. 근데 공사하려 고시했다고 공사 끝난 거 아니잖아. 아까 뭐가 남았어요? 관리처분계획에서 아까 뭐 있었어? 약속했어 안 했어? 약속했죠? 너한테는 이거 줄게, 너한테는 이거 줄게 준다 했잖아. 건축이 끝났다는 게 공사하려 고시지 아직 넘겨주는 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약속한 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는 대로 넘겨주는 걸 뭐라 부른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한단다.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공사 이상 없이 끝난 걸 소유권을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하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이걸 소유권 이전 고시.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죠? 새로 넘겨받은 이걸 뭐란다?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이라고 표현해요. 새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이 언제일까?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되면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문제는 소유권은 새로운 걸 취득했는데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등기부는 아직도 뭐로 돼 있다? 구닥다리 이거로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파트 새로 삐까뻔 척하게 새로 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는 뭐로 돼 있어? 옛날 이거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등기부는 원래 돼 있어? 옛날 이쪽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자, 등기부 정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걸 뭐란다? 소유권 등기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과에 뭐가 있다? 차액. 가격 차이가 나죠? 그 차이만큼 징수할 걸 징수하고 지급할 걸 지급하는 걸 청산금, 징수, 지급이라는 걸 고치면 이 정비사업은 다 끝나더라. 여기까지가 정비사업 것입니다. 아셨죠? 아시겠어요? 이제 수업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죠? 예.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 오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은 두세 번은 한번 보셔요. 아셨죠? 한 번만 보지 말고 두세 번은 들으면 아, 정비사업하는 게 전체적으로 저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쫙 한번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주르륵 흐름은 잡혔고 요 뼈다구에다가 뭐자? 살을 붙이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여기는 지난 1, 2월 달에 했던 것들이니까 일단 끝내고 여기부터 오죠. 자,
자, 용어 정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꼭 난다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용어 정이 하나씩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전비사업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럼 전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뭐뭐 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재개발사업. 세 번째, 재건축사업.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사업이 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세 가지 사업이 아니었었어요. 몇 가지였더냐? 6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종전에는 이 6가지 사업을 몇 가지로 줄였다? 세 가지 사업으로 전비사업을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참 간단해진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줄였을까? 6가지 사업을 어떻게 세 가지로 줄였을까? 첫째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2가지로 의미하고 이렇게 2개로 만들고, 여기 재개발 사업도 2가지를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원래 있던 1가지 그것만 이렇게 씁니다. 즉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나만 있던 거에다 다른 거 하나를 더 집어넣고 6가지 중에서 하나를 섞어서 2개를 묶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도 2가지를 묶어서 재개발 사업. 그럼 총 몇 가지죠? 5가지잖아.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묶어서 2개를 하나로, 2개를 하나로, 원래 있던 거 하나 이렇게 했죠. 그럼 뭐가 남았어? 하나 더 있었잖아. 6가지니까 5가지 말고 하나가 뭐가 더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더 하나 있던 건 어떻게 했을까? 다른 법률로 보내버렸어. 다행스럽게 전비법에서 다루지 않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개만? 종전의 6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5가지만 이런 식으로 2개로 합치고 2개로 합치고 하늘에서 몇 가지 사업으로 정리하였다? 3가지 사업으로 정리하였다. 요 흐름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6가지 사업이 있던 걸 하나를 내쫓아버리고 나머지 5개를 2개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결국은 3가지 사업으로 정리했다. 이해되죠? 자, 그 중에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2가지라 그랬는데 뭐뭐 있을까? 첫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럼 어디죠? 달동네. 여기야 도시 저수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바로 달동네. 여기서 뭐 한답니까? 정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블령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돼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 요거를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게 원래 옛날부터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요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근데 여기서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까?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전비기반시설 및 공동용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라고 냈습니다. 여기서 전비기반시설, 공동용설은 개념이 나오죠?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나와요. 자, 저런 것들을 뭔다? 확충. 확충이라는 게 뭐죠? 종전에 이미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좁고 부족하니까 더 늘리자. 그게 확충이죠. 달동네도 이런 정비기반시설, 공동시설이 있었는데 너무 부족하다. 더 늘리자. 이게 확충이죠.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건 달동네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반면에 재개발 사업 2가지. 전비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블령 것처럼 밀집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자, 이 재개발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가만히 비교해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첫 번째 거하고 이 재개발 사업의 첫 번째 걸 비교해보면 무슨 성격을 갖는다? 상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상대적. 위의 건 전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블령 건축물 과도하게 밀집. 여기는 전비기반시설 열악, 노블령 건축물 밀집. 극히와 과도라는 그 표현만 빠졌지 같잖아.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죠? 달동네 사업은 완전 개판인 지역을 다시 사업을 시행하는 건 그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반면에 약간 개판인 지역은 재개발 사업이다. 완전 개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약간 개판인 지역 재개발 사업. 이게 상대적이라는 걸 먼저 정리하고, 근데 재개발 사업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다냐? 이건 옛날에 없던 것들 집어넣은 거야. 무슨 지역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어디에서만?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래요. 그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주로 뭐가 있죠? 상업지역은 상가나 사무실, 공업지역은 공장. 그럼 상가나 사무실이나 또는 공장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뭐가 필요하답니까?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가지 목적이야.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를 해서 뭐가 필요하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것도 무슨 사업에 들어간다?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다는 것.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2가지를 재개발 사업을 하자. 반면에 재건축 사업, 전비기반시설은 뭐답니까? 양호하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즉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전비기반시설이 뭐답니까?
예, 열악해요.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 양호해요. 더 쉽게 말하면 여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 허름한 동네 가보면 뭐라 내겨 도로라든지 상하수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돼 있다? 좀 현찮다? 반면에 재건축하는 이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재건축함으로써 앞에 있는 도로를 더 넓혀야 됩니까? 안 넓혀도 됩니까? 안 넓혀도 된다는 얘기야. 재건축한다고 도로 안 넓혀. 재개발할 때는 도로 넓혀야 돼. 왜? 옛날부터 도로가 너무 좁았어. 그래서 재개발해서 도로 넓혀. 재건축? 아니야. 앞에 있는 도로 별 이상 없어. 상하수도 별 이상 없어. 재건축한다고 더 늘릴 필요 없어. 이게 무슨 시설? 정비개발시설이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개발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재개발이고, 극히 열악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열악한 지역은 재개발 사업, 양호한 지역은 재건축 사업. 이렇게 정리하는 게 원칙. 또 하나 있죠. 이때 노블령 건축물에 해당하는 무슨 주택이?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어야 돼요. 아까 여기는 그냥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돼 있다니까 여기는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다 들어가. 여기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거의 밀집돼 있으면 재개발인데 여기는 노블령 건축물에 해당하는 무슨 주택이?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거기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된다. 그때 조심할 건 그렇다고 반드시 아파트 단지 같은 또는 연립주택 같은 그런 공동주택만 있는 지역? 그건 아닙니다. 꼭 공동주택만 있는 지역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도 옆에 일부 포함시켜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게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이야.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이 밀집됐다고 해서 반드시 공동주택에서만 재건축하는 건 아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도 포함시켜서 재건축 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재건축하는 데 보면 공동주택을 끼고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공동주택이 없는 지역에서 재건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아셨죠? 거기다가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좀 이따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일단 세 가지 사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실 것.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죠? 좀 전에 정비기반시설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게 있었죠?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느냐? 예, 시험 문제에서 또 두 번째로 잘 나는 게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할 줄 아는가?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잘 나요. 먼저 정비기반시설 용어부터 정리해보죠. 요거는 제가 그냥 써놓은 거야. 정비기반시설 쉽게 말하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우리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오네. 기반시설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이 이용에 관련해서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거 기반시설 7가지 쭉 있었죠? 이게 기반시설이야. 그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 중에서 무슨 사업과 관련된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꼭 있어야 되는 기반시설. 이걸 말해보는다. 정비기반시설 하자. 대표적인 거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지역, 난방시설. 참 돌아버린다. 많다. 그죠? 자, 여기까지.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최소한 요거까지는 기억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추가적으로 요거 기억하고 이렇게 잘라서 어쨌든 위에 있는 줄하고 밑에 있는 줄하고 위에 건 법률에 들어있는 거고 밑에 건 시행령에 들어있는 것들이야.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거든. 각각 정비기반시설의 종류들인데 저걸 뭐라 부른다? 정비기반시설. 반면에 공동이용시설 이건 법률에 써 있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공동이용시설 뭐뭐 있단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다음에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노유자시설. 그런 노유자시설은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건 공동이용시설이라 하자. 그래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할 줄 아느냐? 이걸 시험 문제는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특히 여러분들이 애울 때 조심할 건 정비기반시설은 쉽게 말하면 꼭 있어야 되는 시설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기반시설들. 반면에 공동이용시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있으면 좋은 것들. 그런 개념과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요까지는 법률에서 규정한 공동이용시설. 그 다음에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노유자시설. 이거는 대통령령이 시행해서 규정하는 공동이용시설들입니다. 따라서 아까 위에 건 법률에서 규정한 거고 시행령이 있는 거죠. 이것도 세 가지는 법률, 나머지는 시행령이야. 이때 조심할 거. 노유자시설이라고 해놓고 노유자시설에는 뭐뭐 있단다?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이 들어있다. 요걸 최근에 한 3년 전에 시험 문제 뭘 했더냐? 유치원을 집어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럼 유치원은 노유자시설이다?
아닙니다. 유치원은 뭐에 속한지 아십니까?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교육연구시설이야. 교육연구시설. 요거에 들어가죠. 그럼 교육연구시설의 대표적인 게 뭐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뭐였더나?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유치원하면 어린이집하고 뭐가 다를까?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죠. 타가서하고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이지만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에요. 교육연구시설은 학교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죠? 몇 년 전에 유치원 원장님들이 극심한 데모를 했었죠. 왜 데모했었어요? 유치원에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그걸 어디다 올리래? 그 무슨 앱이 있어요. 거기다 전부 다 기록을 올리라고 그랬어. 니들 어디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원장들이 전부 다 반발해버렸죠. 왜요? 아니 타가소나 어린이집도 똑같이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걔들은 그런 기록하라는 게 없고 왜 우리한테만 유독 걸 기록하라고 이렇게 지랄하느냐 해가지고 데모를 심각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어 없었어? 언론에서 그때 애들 꼬맹이 유치원에도 못 보내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났었죠. 그때 이게 왜 문제가 된 거죠?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니까 학교라는 얘기입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사립학교들 있잖아. 그럼 사립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원해 줄 때 그냥 지원해 줍니까? 아니야. 분명히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는 그걸 그 프로그램에다 다 기대째를 해서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유치원도 뭐에 속하니까 똑같은 학교 시설이니까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와 똑같이 너희들도 규제를 받아라. 그래서 강행한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더니 원장님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아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뭐가 다르다고. 그 일반적으로 같은 거죠. 이건 뭐잖아, 그죠? 나이에 따라서 타가수에서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비로소 학교에 들어간 거로 생각하지. 유치원에 들어간 걸 학교라고 생각을 안 하시거든. 일반인 생각에. 그래서 뒤집어져가지고 한참 한번 날 피운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건 분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교육연구시설은 여기 공동연구시설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여기서 빠진다. 근데 시험 문제도 몰라서 유치원을 갖다 슬그머니 갖다 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풀어? 못 풀죠. 왜요? 아니 타가수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아마 공동연구시설이 맞을 거야 라고 했다가 땡 틀려버렸다. 그래서 결론 유치원은 공동연구시설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대지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번에 모의고사 났었죠? 전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대지랍니다. 전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한번 보시죠. 여기 전비사업이 시행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요거 전비사업이 시행되기 전이죠. 요거는 전비사업이 시행된 후의 모습이죠. 요걸 부셔서 이렇게 진다 그랬잖아. 그때 전비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있던 땅은 뭐라 부른다? 그 땅은 토지라고 하자. 전비사업이 시행된 난 후에 조성된 토지는 뭐라 부른다? 그거는 대지라고 하자. 그래서 헌 땅은 토지요, 새 땅은 대지다. 이렇게 개념 정리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헌 땅은 토지고 새 땅은 대지랍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개념 정리하면 안 돼요. 뭐가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대지잖아, 이제. 새로운 땅이 대지죠. 앞으로 또 20년, 30년, 40년 지나서 또 뭔데? 전비사업 하겠대. 그럼 뭐로 바뀌어야 돼, 대지가? 토지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죠? 왜? 사업이 시행되기 전으로 되니까. 그럼 세월이 흐르다 보면 대지가 뭐로 바뀐다? 토지를 바뀌어야 돼. 언제 바뀌죠? 시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처음에 말할 때 쉽게 말해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토지고요. 사업이 시행되면 대지거든요. 그랬다 다 30년 지나고 40년 지나서 또 할 때는 이 대지라고 했던 말을 뭐로 바꿔야 돼? 토지란 말로 다시 바꿔서 써야 되는데 바꾸는 시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토지로 바뀐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따라서 이 개념은 뭐냐? 한 번만 생각한 개념이야. 저런 걸 20년 대계라고 합니다. 20년만 내다본 거야. 30년, 40년 후에 다시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없고 그냥 한 번만 개념 정리로 다 만들어 놓은 거지.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시행될 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만든 저런 개념을 말한다? 엉터리 법적 개념을 합니다. 저런 건 시잘데없는 짓을 만든 거야. 한 번 다시 시행될 때는 뭐라고 부를 건데 그때는 다시 대지가 토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언제 바뀌는데 없어 시점이. 그러니까 저런 개념은 차라리 안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 대지라는 개념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쨌든 시험 문제에서 출제하니까 어떻게 한다? 헌 땅은 토지요, 새 땅은 대지다. 이게 개념 정리야. 그렇게 정리하고 맞죠. 자, 다음
뭐가 나오죠? 주택단지. 자, 주택단지라는 건 크게 그러니까 5가지가 있대요, 여기는. 근데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첫째, 주택법에 따른 뭐 바꿔주는다? 사업계획 승인이 바꿔주는 있고, 5번째,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뭐 바꿔주는다? 사업계획 승인 바꿔주는 거, 또 하나, 건축허가 바꿔주는 거. 자, 이건 이제 주택법과 관련된 건데, 주택법에 가보면요. 이런 주택을 짓는데, 조금 짓는데, 많이 짓는데, 많이 짓는데요. 얼마나 짓는데? 원칙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그렇게 많이 주택을 지을 때는 30호 또는 30대 이상 지을 때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고 지을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지을까? 예, 사업계획 승인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1년 때로 또 말씀드렸어. 다시 말하면 주택을 짓는데 조금 질 때는 뭐 받고 짓고? 건축허가 받고 짓고요. 주택을 짓는데 많이 짓는다? 사업계획 승인받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조금 짓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많이 짓는 주택들에 관해서 그것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많이 짓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뭐 짓는데 이 안에다가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일단의 토지, 그 건설되는 이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주택단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주택도 짓고 또 관리사무실 같은 부대시설도 짓고 그 다음에 그 상가 같은 복리시설을 짓는다면 그것들을 다 합쳐서 주택단지. 근데 두 번째, 이렇게 해서 하나의 주택단지가 만들어졌는데 봐요. 하나의 주택단지야. 근데 갑자기 가운데 뭐가 났습니까?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나 철도나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리돼 버렸고 각각 관리되는데 그럼 뭐로 본다?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각각의 주택단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의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가운데, 아니, 원래는 각각의 주택단지야. 여기 하나의 주택단지, 하나의 주택단지, 각각이었어. 근데 문제는 규모가 다 작아. 규모가 되게 작아. 그런데 작은데도 각각 관리되다 보니까 뭘 둬야 돼? 관리사무소 따로따로 뒀어.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있죠. 거기 전문가들이 있죠. 그 인건비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부담이 돼서 한 달에 관리비만 해도 4, 50만 원씩 나와. 너무 크잖아, 그죠? 세대수는 작은데 소장을 뒀지. 거기다 그 전문가 몇 명 기술자들 둬야 되잖아. 법적으로 그런 걸 두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뭐 하자? 우리 각각 관리하지 말고 뭐 하자? 공동관리 들어가자. 합쳐서 하나의 관리 들어가자. 그러면 그때는 합쳐서 뭐로 본다? 하나의 주택단지. 아까는 가운데 도로등이 나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여기는 각각의 주택단지였는데 공동관리 들어가면 하나의 주택단지. 이런 개념이야. 자, 이제 네 번째 게 문제죠. 무슨 사업에서만? 재건축 사업에서만. 자, 그럼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뭘 설립하더냐? 원래는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재건축은 뭐 한단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때 조건이 뭐더냐? 주택단지 안에서는요, 각 동별 구분 수저에 얼마큼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반수가 오케이 하셔야 돼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가 뭐 되죠? 그래요. 우리 아파트, 우리 동도 재건축할게요. 라고 각 동별은 최소한 과반수로 동의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몇 개 동 있다면? 10개 동이 있다면 한 개 동마다 10개 동 중에 각 하나하나 동마다 최소한 얼마큼이 과반수는 돼야 돼. 그럼 1개 동에 100세대가 있다고 치자. 그럼 100세대가 있다면 몇 세대가 오케이 해야 돼? 51세대는 최소한 오케이 해줘야 되죠. 한 개 동마다. 그럼 101동도 51세대, 102동도 51세대, 103동도 51세대. 최소한 과반수는 오케이야. 뭐 한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맨 앞에 있는 여기 2개 동은 안 하겠답니다. 왜 안 하려고 할까? 51세대가 안 됩니다. 100세대 중에서 51세대가 안 되는 게 2개 동입니다. 왜 안 하려고 할까? 조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조망권이란 건 한강 뷰가 내려다 보이는데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아파트 새로 짓잖아요. 그래서 새로 줄 때 여기 있던 사람들의 뷰가 좋았던 사람은 뷰 주는데 또 줍니까? 장담 못합니다. 뭐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추첨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정전했던 위치를 그 조망권이 있던 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뷰가 좋은 것만큼 처음에 권리가액 평가할 때 가격은 좀 높게 평가하죠. 한 2, 3억 정도 더 높게 평가는 해줘. 그렇다고 해서 가격만 높게 평가해 주는 거지 그렇다고 좋은 자리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추첨만 올려간다? 저 속에 들어가 이 속에 들어가 동서남북 다 둘러봐도 아파트 정면부지 저기 한강은 하나도 안 보여. 그런 것이 걱정된다면 이 사람들은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죠.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낫지. 괜히 이거 해가지고 저 속에 콘크리트 속에 갇혀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겠다. 안 한답니다. 그래서 과반수 동의를 못 받는 동이 한 개 동이라도 있다면, 한 개 동이 있다면 그때는 정비 사업을 못 하는 게 그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리모델링은요, 한 개 동만 할 수도 있어. 근데 재건축은 주택단지 전체 가려면 하는 거고 말라면 하는 거지. 그 중에 한 개 동이라도 과반수 한다면 못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죠? 그러면 얘들 몇 개 동 때문에? 두 개 동 때문에 이 두 개 동이라서 나머지 8개 동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8개 동 입장에서는 뭐죠? 열받죠. 저 두 개 때문에 우리가 다 못하네? 우린 다 100% 다 천성인데. 그러시잖아. 그때는 재건축에서만야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토지를 분할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자르자는 얘기야. 대지를 잘라. 그래서 니들은 니들끼리 살아, 이 새끼야. 우리는 우리끼리 정비사 팔란다. 이걸 토지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때 토지 분할할 때 분할돼 나가는 토지하고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있죠? 각각을 뭐로 본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럼 이쪽에 이제 새로 별개의 주택단지가 됐으니까 8개 동은 다 찬성했잖아. 하면 되죠? 한 개 동이라도 과반수가 안 되는 게 없거든. 다 됐잖아. 8개 동은 다 됐잖아. 그러니까 주택단지를 따로 조성해서 얘들끼리 사업하고 반대는 주택단지는 니들끼리 살아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무슨 사업에서만 있다? 재건축에서만 그런 게 있다는 거. 이거 하나. 자, 마지막 건축허가 받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꼭 사업계획 승인받고 있는 주택단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거 이거 재건축 빼놓고 여기까지 요거 3개 있죠. 요 3개는요 어디서도 주택단지더냐? 주택법에서도 주택단지 개념이 나와. 그때는 이게 다 주택단지 개념에 같이 들어가요. 근데 정비사업에서는 주택단지가 2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즉 어른법에 있는 거 주택법에 있는 주택단지하고 정비법에 있는 주택단지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 중에 하나가 토지분할 청구를 해서 이렇게 분할되는 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요거하고 하나가 더 요거. 건축 허가받고 있는 주택단지 있다는 거. 이거는 주택법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정비법에서만 이것도 주택단지에 들어간다는 거. 건축 허가받고 뭘 줘야 돼? 아무거나 줘? 안 돼요. 아파트하고 또는 연립주택 둘 중에 하나만 건설되는 그것도 주택단지 개념에 들어간다. 건축 허가받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딴 거 짓면 안 돼. 이거 짓는 거 다세대 안 됩니다. 아파트 열리면 됩니다. 그런 단지만 주택단지 개념에 들어간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념 정리. 여기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번에 모의고사 났어, 안 났어? 났는지도 모르지. 문제도 다 풀어보셨죠? 예, 뭐가 나온다? 토지 등 소유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 토지 등 소유자. 자, 토지 등 소유자란 토지 소유자 말고 등자가 들어있으니까 누가 더 있는 거죠, 그죠?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말고 다른 자도 포함해서 토지 등 소유자를 하자.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 달라요. 도시개발법 토지 소유자, 정비법 토지 등 소유자. 구분하시고 이때 토지 등 소유자는 2가지로 크게 보면 나눠줍니다.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하고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하고 또 구분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할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요, 재개발 사업하고요, 이거 잘 봐요. 재개발 사업하고 또 하나 재건축 사업 있잖아요. 이렇게 3가지 사업 있죠? 이 중에 서로 2개가 친하고 하나가 왕따 당합니다. 어떤 게끼리 친하고 어떤 게 왕따 당할까? 여러분들 때는 뭐하고 친할 것 같아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안 친할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럼 틀려요. 지금 써 있잖아. 저 보면 눈치 안 와? 그죠? 내가 그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물어보냐? 예. 저거 보니까 눈치챘죠? 뭐가 친해? 얘들 둘이 친하고 얘 혼자 왕따 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재건축은요, 정비법에 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에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법으로 바뀌었어? 주택법으로 바뀌었어. 그 전신, 주택법의 전신이 주택건설 촉진법이야. 그때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우리 주택법에 보면 리모델링이 나오거든요. 그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을 거기서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재건축을 리모델링하고 같이 보는 건 좀 아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뭐 하는 거죠? 기존 건축물을 부시고 새로 짓는 겁니까? 고쳐 짓는 겁니까? 고치는 거잖아. 근데 재건축은 뭐 하는 거죠? 부시고 새로 짓는 거야. 따라서 이건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으로 봐야 되죠. 따라서 재건축은 주택법에서 언급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얼리 빼자. 정비법으로 빼자. 그래서 이 재건축이 어디서 있어온 거야?
주택법에서 전비법으로 이사 왔습니다. 자, 이사 왔다기보다는 전학 오는 거죠. 그럼 전학 왔으니까 어울릴까 왕따 당할까? 예, 얘들 둘은 옛날부터 같이 있던 애고 얘는 다시 전학 온 애거든. 전학 왔으니까 뭐 시켜? 왕따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항상 둘이 같이 다니고 얘는 항상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전비법의 특성입니다. 이해됐죠? 예, 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됩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다? 첫째, 전비구역에 위치하는, 따라서 전비구로 지정된 후에 안에 든 사람들만 토지 등 소유자지 전비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비구역에 위치하는, 이게 첫 번째고, 누구랍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누구 있다는 얘기야? 또는 자로 붙였으니까 각각이야.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가 있어요. 그 토지의 지상권자가 있어요. 요 각각 세 사람을 뭐라 부른다? 다 토지 등 소유자로 부르죠. 무슨 사업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에서는 전비구역에 위치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세 사람을 각각 토지 등 소유자를 하자. 반면에 무슨 사업에서는? 재건축에서는 안 그래요. 전비구역에 위치한, 똑같은 전비구역 안에 지정돼야 돼. 그 안에서 누구?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여기는 무슨 자를 썼다? 밑자를 썼습니다. 위에는 또는 자고, 여기 밑에 밑이라는 건 영어로 뭐죠? and, 같다는 동시효권이죠? 동시효권이야. 따라서 건축물하고 동시에 토지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같은 거 소유한 사람들 보세요. 아파트를 소유하죠? 건축물의 일부, 건축물이죠? 동시에 토지는 뭐죠? 공유지분. 건축물의 토지 공유지분 이렇게 소유하는 게 뭐죠? 이게 아파트 소유 아닙니까? 따라서 아파트 같은 거 소유한 사람은 건축물도 갖고 있고 토지도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 재건축에서는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서 건축물만 따로 갖고 있거나 토지만 따로 갖고 있어. 토지 등 소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아까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만 갖고 있어도, 건축물만 갖고 있어도, 또는 토지의 지상권자도 각각 뭐로 보는데? 토지 등 소유자인데, 재건축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갖고 있을 때만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라 부르지. 토지만 따로 갖고 있거나 건축만 따로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뭐에서 제외된다? 토지 등 소유자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원래 뭐가 되느냐? 조합원이 되거든요. 나중에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거든. 근데 재건축에서는 누가 조합원이야?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니까 이 사람만 조합원이지. 토지만 갖거나 건물만 갖게 되죠? 조합원 자기에서 탈락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재건축에서 조합원 자기가 되면 반드시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같이 갖고 있을 것. 아셨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랑 잊지 마세요. 뒤에서 이게 몇 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사업에서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여러분들 신탁업자가 뭐예요? 신탁업자가 뭐 하는 게 신탁이죠? 신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요 누구한테 다 소유권을 넘겨? 신탁업자한테 소유권을 다 넘겨요. 그럼 누구 명의가 돼? 등기부상으로는 신탁업자 소유권으로 돼버려. 그럼 신탁업자 지가 뭐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 아니 저기 정비 사업을 시행해요. 이 사람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야. 신탁업자가. 그럼 지가 개발해. 다 끝났죠. 개발 끝난 걸 원래 자기들한테 넘겨줬던 여러분들 했죠. 다시 소유권을 만다 다시 여러분에게 넘겨주는 거. 그걸 무슨 개발이 한다? 신탁개발이랍니다. 그래서 신탁개발은 소유권을 신탁업자한테 다 넘기고 신탁업자가 개발 끝난 소유권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넘겨주는 거. 이렇게 개발하죠. 가장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각각의 여러분들 동의서 하나씩 다 받아야 되고 사업 시행하려면 그거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누구한테 다 맡겨? 신탁업자한테 다 넘겨. 그냥 야 네가 알아서 해. 넘겨주는 거죠. 그럼 지들이 개발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여러분들이 목적했던 대로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는 거. 특히 여러분들 중에 보면 무슨 제3자한테 만약에 대출 같은 걸 받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가지고 채권자들이 와서 여러분들 건물을 뭐 할 수 있어? 압류할 수 있잖아. 그 압류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탁개발이야. 신탁업자 재산이지 여러분들 재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압류 못해요. 신탁재산이지 여러분들 재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탁업자한테 다 넘기면 그런 골치 아픈 뭐 저당권자 들어오는 거 그런 거 근저당 설정 들어오는 거 그걸 막을 수 있거든. 그래서 신탁개발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유권을 다 이전시켜주는 무슨 개발? 신탁개발할 때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일까? 그때는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가 신탁자다? 토지 등 소유자다? 위탁자. 그 위탁자가 누구야? 위탁자가 누구야? 맡긴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들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투자지 소유권 등기가 되는 신탁업자가 이 사람이 신탁업자가 토지등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신탁업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돼 있지만 실질적 토지등 소유자는 신탁업자가 바로 여러분들 위탁자죠. 위탁자 반대가 뭐죠? 위탁자 반대가 수탁자. 수탁은 넘겨받은 사람. 바로 누구죠? 신탁업자. 그래서 신탁업자는 수탁자가 되는 거고 넘겨준 여러분들이 위탁자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토지등 소유자로 본단다. 이해되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상에 있는 소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는 여러분들이라. 나중에 소유권 다시 넘겨받을 거잖아.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을 토지 소유자를 한다. 이해되죠? 위탁자야. 자, 토지주택공사 등 했는데 이때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간단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에는 누가 들어간다? 지방공사. 서울은 SH공사. 맞죠? 그래서 서울은 LH하고 SH. 이거 써있잖아. LH, SH. 둘을 뭐라 부른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른다. 자, 마지막 정관 등 했어요. 그 정관 등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 있어? 정관, 규약, 시행규정. 이때 정관이란 누가 작성한 거? 조합이 작성한 규칙, 정관. 규약, 토지 등 소유자가 작성한 규칙, 규약. 이건 어디도 나왔어? 도시개발법에서도 나왔었어요. 그죠? 토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나 토지 소유자가 민간 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작성하는 규칙을 그다음에 규약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작성한 규칙, 규약. 이거는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할 때 작성하는 거든 얘들이 사업 시행자인 건 딱 무슨 사업 하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토지 등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건 재개발사밖에 없어요. 좀 이따 다시 나와.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그때 토지 등 소유자가 작성한 규칙들 지들끼리 만든 규칙, 규약이라고 한다. 반면에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 하나 신탁업자, 그다음 신탁업자 이 세 사람이 작성한 규칙을 뭐라 부른다? 시행규정이라 한다. 이때 시장군수 등 했는데 시장군수 등에는 누구 들어간지 아십니까? 5명이야. 여기서는 아까 웬만한 건 누구 인허가권을 갖는다 그랬죠? 시장군수 등이 인허가권 갖는다 그랬죠? 누구 있을까? 첫째가 시장, 특시, 특도 또 하나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냥 줄여서 그냥 구청장.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 사람이야, 3명이야. 시장군수 구청장이야. 다만 세종시에서는 누가 없으니까 세종시에는 구청장이 없잖아. 누가 해야 돼? 세종시장 지가 해야 되죠. 제주도는 시장들 아무 고유 권한 없죠? 누가 해야 돼? 제주도 소속하죠. 그러니까 세종시는 세종시장, 제주도는 세종시장. 나머지 지역은 시장군수 구청장. 이 5명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시장군수 등이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 자들이 작성하는 규칙, 시행, 규정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가 용어정에서 한 문제 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한 문제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죠. 쉬었다 합니다.